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 규칙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와 신호기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일단 처음 보는 신호기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의 신호기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업에서 선로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본 신호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혹은 글을 읽었을 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늘 말했듯이 그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신호기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의 신호기가 나올 텐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는 건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백지를 꺼내놓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중요하고 시험에선 어떻게 나오는지가 빨리빨리 인지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신호기가 어디에 속하는 신호기인가 라는 걸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백지를 꺼내놓고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60조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호, 형태, 색, 등으로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전호, 형태, 색, 등으로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표지, 형태,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 방향 조건을 표시하는 것. 신호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신호의 종류가 신호, 전호, 표지, 형태로 세 가지로 존재한다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신호, 전호, 표지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신호, 전호, 표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신호 같은 경우는 형태, 색, 음인데 이걸 저희가 간단하게 줄여서 형, 색, 음이라고 하거든요. 형, 색, 음인데 중요한 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모양, 색, 소리라는 모색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 모색소 등으로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모, 색, 소가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바꾸기도 합니다. 형색소 혹은 모색음 등으로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내면 틀린다는 거 잘 아시면 되고, 밑에 전호도 마찬가지거든요. 형, 색, 근데 표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표지는 형태, 색밖에 없습니다. 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로 다시 돌아가서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게 신호,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전호, 그리고 표지 같은 경우는 위치, 방향, 조건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위, 방, 조라고 합니다. 표지만 조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태, 색, 음은 빼고 형태, 색 등으로 물체의 위, 방, 조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제61조 주간과 야간의 신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 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 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차내 신호 방식 및 지하 구간에서의 신호 방식은 야간 방식에 따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과 야간의 신호 방식이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간에는 좀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표지로 신호 방식을 하다가 야간에는 빛으로 신호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밝을 때는 해 있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밝을 때는 주간의 방식, 해 져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야간 방식. 근데 기상 상태가 나빠서 주간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야간 방식. 이 정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내 신호 방식 또는 차내 신호 방식 및 지하 구간에서의 신호 방식은 야간 방식에 따른다. 그래서 차내 신호 방식, 지하 구간은 야간 방식에 따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 굳이 외우라고 하면 차내 신호. 그리고 지하 구간은 야간 방식에 따릅니다. 이거를 주간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62조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 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설 신호기 또는 임시 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다를 때에는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이란 같은 경우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신호가 없어요. 혹은 신호가 잘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정지하란 말이죠. 정지하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신호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신호기의 종류는 크게 상설 신호기가 있고 임시 신호기가 있고 수신호기가 있습니다. 상설은 항상 있는 신호기를 말하고 임시 신호기는 상설 신호기가 고장났을 때 임시로 쓰는 신호기를 말합니다. 수신호는 사람의 손에 의한 신호를 말합니다. 만약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선로를 통과하려는데 상설 신호기는 정지, 임시 신호기는 서행, 수신호는 진행이라고 세 신호기가 다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이 가장 많은 정지인 상설 신호기를 따라야 합니다. 근데 사전에 지금 상설 신호기, 임시 신호기, 수신호를 세 개를 다 할 건데 수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라고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사는 수신호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얘는 철규의 내용입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운전 규칙의 내용이고요. 비슷한 조항인데 계속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를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따라야 한다로 바꾸거든요. 즉 철규에 있어야 할 내용이 도규로 온 겁니다. 반대로 철규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따라야 한다가 되어야 맞는데 도규의 내용을 철규로 가져가서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라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적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틀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규와 철규의 구분은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좀 기억을 하시냐면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따라야 한다 라는 말에서 최대의 치읓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는 철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런 식으로 같은 치읓을 사용하는 건 최대로 철규라는 두 글자를 이용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제63조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 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로의 겸용금지 같은 조항은 열차가 충돌하거나 혹은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된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중요한 건 진로 표시기라는 장치를 부설한 신호기는 꼭 그렇지는 아니하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진로 표시기라는 말만 일단 외워두세요. 진로 표시기는 신호기 밑에 추가적으로 진로를 표시할 수 있게 설치한 신호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설한 신호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호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데 얘를 뭘로 바꾸냐면 진로 개통 표시기 기로 이 개통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진로 개통 표시기는 아닙니다. 진로 표시기만 신호의 겸용 금지
라는 조항의 예외 조항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호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신호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당연히 외우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호기의 종류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설 신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 신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신호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일단 알아두시고 신호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이 세 가지 종류 말고 다른 종류의 신호기를 고르면 되겠죠. 자, 상설 신호기는 또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 신호기, 두 번째는 종속 신호기, 세 번째는 신호 부속기, 그리고 임시 신호기는 서행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 그리고 서행 해제 신호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 신호기는 다시 5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폐, 차, 장, 출입 이라고 외웁니다. 폐는 폐색 신호기를 말하고 차는 차내 신호기를 말합니다. 장은 장내 신호기를 말하고 출은 출발 신호기, 입은 입한 신호기를 말합니다. 종속 신호기 같은 경우는 원, 중 이라고 외웁니다. 원은 원방 신호기, 중은 중계 신호기를 말합니다. 신호 부속기는 간단합니다. 진로 표시기, 진로 개통, 표시기.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64조 상설 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 등의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설 신호기와 상치 신호기는 다른 겁니다. 상설 신호기는 도규의 용어고 상치 신호기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 시험에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단어인 상치 신호기가 나오면 틀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등 또는 등열인데 저는 상설 신호기는 색, 등, 열 이라고 연결시켜서 색등 또는 등열 이라는 말로 많이 외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게 신호입니다. 제65조 상설 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과 같다. 앞에서 요약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차장 출입에서 폐입니다. 폐는 폐색 신호기를 말합니다. 폐색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철도의 일정 구간을 나누어서 그 각 구간에 열차 하나만 점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폐색 신호기에서는 폐색 구간을 진출하려는 혹은 출발하려는 단어로 자주 바꿉니다. 폐색 신호기는 다음 폐색 구간에 들어가려는, 즉 진입하려는 열차 등에 대하여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입니다. 두 번째는 차내 신호기입니다. 차내 신호기는 열차 등의 가장 앞쪽에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입니다. 이때도 열차 등의 가장 뒤쪽에 설치한다는 말로 잘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장내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장내 신호기는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 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이 신호기 앞방향 혹은 뒷방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열차가 이렇게 있고 신호기가 이렇게 있다면
정이상 열차가 가고 있는 이쪽을 앞방향이라고 하고 신호기 뒤에 있는 부분을 뒷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는 신호기 앞방향을 통과해서 신호기 뒷방향을 지나갑니다. 장내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해서 정거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나타내주는 신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거장에서 정거장에서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를 현시하는 것은 출발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신호기와 출발 신호기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신호기는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인데 뒷방향 대신 앞방향으로 잘 나옵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신호기의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출발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출발 신호기는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 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입니다. 지금 장내 신호기와 출발 신호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내 신호기는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 등에 대하여, 그리고 출발 신호기는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 등에 대하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호기 앞방향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판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이판 신호기는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입니다. 차량을 결합 해체하거나 차량을 바꾸려는 차량, 이거 자체가 이판이란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판이란 단어는 철도 차량 운전규칙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판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는 말은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는 틀린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방향이란 말이 자주 쓰입니다. 두 번째로 종속신호기를 보겠습니다. 종속신호기는 말 그대로 이 신호기 자체적으로 신호를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주신호기의 신호를 받아서 2차적으로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통과 신호기 라는 신호기가 종속 신호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과 신호기가 종속 신호기에 포함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조항이 수정이 돼서 종속 신호기에는 원방 신호기, 중계 신호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종속 신호기에 통과 신호기가 포함됩니다 라고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통과 신호기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종속 신호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속 신호기는 주 신호기에 종속되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주 신호가 뭐가 있었냐면 폐, 차, 장, 출, 입 이라는 주 신호기가 있었습니다. 원방 신호기, 장내 신호기 및 폐색 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 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중계 신호기, 주 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 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둘 다 어떤 것에 종속되어서 그 신호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기인데 생각하셔야 할 게 중계 신호기 같은 경우는 주 신호기 전체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폐, 차, 장, 출, 입 이라는 주 신호기에 다 종속이 됩니다. 근데 원방 신호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장내 신호기 또는 폐색 신호기 이 두 가지에만 종속이 됩니다. 그 차이를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계 신호기는 폐차장 출입에 종속돼서 그 신호 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중계 신호기는 중계하는 신호기예요. 반면에 원방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및 폐색 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 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계 신호기에 원방 신호기 정의가 와서 예고하는 신호기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면에 중계 신호기에 정의가 원방 신호기로 와서 그 신호 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라고 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신호 부속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부속기 같은 경우는 주로 진로를 표시할 때 많이 쓰이는 것으로 신호에 신호를 추가적으로 현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신호기, 종속신호기랑은 다른 종류로 묶이기 때문에 주신호기,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표시기,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진로 개통 표시기 또는 입판 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 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네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이 네 가지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 네 가지 중 한 신호기를 다른 신호기로 바꿔놓고 답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진로 표시기가 있고 각각 개, 장, 출, 입 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개는 진로 개통 표시기, 장은 장내 신호기, 출은 출발 신호기, 이는 입판 신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장, 출입에 부속되어 열차 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게 진로 표시기입니다. 진로 개통 표시기는 특정 구간에서 쓰이는데 그게 열차가 다니는 본선로에 선로를 전환할 수 있는 분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진로 개통 표시기는 이때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가 개통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진로 개통 표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철교와 도교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개통 표시기라고 하면 차내 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라는 말을 통째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내 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 그래야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진로 개통 표시기의 정의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진로개통 표시기는 차내 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 상태를 표시한다 라고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상설 신호기의 각 신호기가 어떤 식으로 현시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내 신호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 신호기 중에 차내 신호기는 주간 및 야간일 때 정지 신호일 때는 0 속도를 표시를 하고 진행 신호일 때는 지령 속도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지, 멈춰야 하는 신호와 진행, 가야 되는 신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신호기 중 차내 신호기는 정지 신호와 진행 신호로 구분이 됩니다. 정지 신호일 때는 0 속도를 표시를 하고 진행 신호일 때는 지령 속도를 표시를 합니다. 이때 진행 신호일 때 지령 속도 대신 진행 속도라거나 지정 속도라거나 이런 단어들이 오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진행 신호일 때는 지령 속도를 표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차내 신호기일 때 정지 신호 같은 경우는 0 속도를 표시를 하고 진행 신호일 때는 지령 속도를 표시를 합니다. 우연하게도 얘도 발음이 0이죠. 그래서 차내 신호기 0속도, 0속도라고 해서 차, 0, 0 순으로 외웁니다. 차내 신호기 0속도, 지령속도라고 해서 차, 0, 0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및 폐색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신호가 5개입니다. 이 신호를 모두 외우셔야 되는데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신호는 정, 경, 주, 감, 진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써보면 정, 경, 주, 감, 진. 정경주 감진, 정지, 경계, 주의, 감속, 진행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뒤에서부터 갑니다. 진행 신호는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감속 신호는 이 녹색 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위에는 등황색 등이 들어옵니다. 주의 신호는 그냥 이 등황색 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등황색 등 하나만 오게 됩니다. 경계 신호는 등황색 등을 그대로 가져가고 위에도 등황색 등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신호는 그대로 적색 등입니다.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진행 신호는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감속 신호는 상위는 등황색 등, 하위는 녹색 등이 됩니다. 주의 신호는 그냥 등황색 등만 들어옵니다. 경계 신호는 상하위 다 등황색 등입니다. 정지 신호는 적색 등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더 제한이 많이 걸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신호를 외워주시면 그냥 정경주 감진이라고 쓴 다음에 맨 뒤의 진행 신호부터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게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퇴색 신호기의 신호 현시 방식입니다. 특히 감속 신호일 경우에는 상하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2판 신호기를 보겠습니다. 2판 신호기는 정지 신호일 때 적색 등, 진행 신호일 때는 녹색 등이나 지령 속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등황색 등을 씁니다. 등황색 등 그 자체로 진행을 의미하는 신호가 됩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 진, 등. 말 그대로 입판 신호기가 진행일 때는 등황색입니다. 그럼 정지 신호일 때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적색 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판 신호기, 진행 신호, 등황색, 입진 등이므로 정지 신호일 때는 그냥 적색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방 신호기입니다. 원방 신호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원, 정, 등입니다. 원방 신호기 정지일 때는 등황색 등. 아까 입판 신호기 같은 경우는 입진 등이었으므로 입판 신호기가 진행일 때는 등황색이었고 반대로 원방 신호기 같은 경우는 주 신호기가 정지를 가리킬 경우에는 등황색 등입니다. 원방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정지 신호일 때는 등황색이고 따로 언급하지 않은 진행일 때는 그냥 녹색 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계 신호기 같은 경우는 주 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 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였습니다. 주 신호기는 폐차장 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계 신호기만 주 신호기, 즉 폐, 차, 장, 출입 이 5가지 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할 경우에는 따로 중계 신호기에 신호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색을 따릅니다. 중계라는 자체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따로 중계 신호기는 자기만의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주 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할 경우에 그냥 그 주 신호기가 한 진행을 지시하는 색등을 따릅니다. 반대로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정지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적색 등을 따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할 경우에도 이렇게 와서 주 신호기가 한 정지를 지시하는 색등이
신호등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 신호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계 신호기의 정지 신호기는 적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진로 표시기와 진로 개통 표시기를 다루겠습니다. 진로 표시기는 개, 장, 출, 입 신호기에 부속되어서 열차 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신호기였습니다. 진로 표시기에서 중요한 건 진로 표시기만 색등식과 문자식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로 표시기만 색등식과 문자식을 다 씁니다. 나머지는 다 색등식만 씁니다. 색등식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좌측 방향 백색 화살표, 중앙 진로는 수직 방향 백색 화살표, 우측 진로는 우측 방향 백색 화살표.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만 백색 바탕에 흑색 화살표라거나 수직 방향 대신 수평 방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색 바탕에 좌측 방향 백색 화살표이고 중앙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식 같은 경우는 사각 흑색 바탕에 문자로 나타내는데 이 또한 백색 바탕에 숫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개통 표시기는 진로가 개통되었는지 개통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표시기입니다. 진로 개통 표시기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등황색 등, 진로가 개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색 등을 현시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개통되었을 경우에 녹색 등이 아닌 등황색 등을 현시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신호등을 보면 위쪽에 빨간색 등이 있고 밑쪽에 녹색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진로 개통 표시기를 보시면 반대입니다. 진로가 개통되었을 때 등황색 등이 위로 옵니다. 위로 옵니다. 반면에 진로가 개통되지 아니한 경우에 열차를 멈추라는 의미로 적색 등이 아래에 옵니다. 지금 일반적인 신호등과는 적색 등의 위치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유념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신호기 중 상설신호기, 임시신호기, 수신호 중 상설신호기에서 다뤘습니다. 주신호기에는 폐차장 출입 있었고 종속신호기에는 원, 중이 있었습니다. 신호부속기에는 진로표시기, 진로개통표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호기가 어느 신호기에 속하는 건지를 외우시고 각 신호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단어인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백지를 꺼내서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암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